저희가 지난번에는 애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하게 됐는데, 두 회사의 뭐 공통점이라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특한 CEO가 이끄는 회사라는 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두 회사 외에도 그야말로 또라이 CEO들이 있는 그런 회사 혹은 뭐 창업한 회사는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테슬라의 CEO라는 점을 떠나서 인터넷상의 그 존재감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했던 팀 쿡이랑은 정반대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팀 쿡은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물을 정도로 존재감이 좀 없던 사람이었고, 일론 머스크는 뭐 이미 인터넷에서는 밈의 약간 제왕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어그로 끄는 걸로도 좀 유명하죠. 막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트위터 하나로, 또 뭐 테슬라 쉐어홀더들을 패닉에 빠뜨렸다 다시 또 병주고 약주고를 했다. 뭐 최근에는 이제 트위터 인수 완료 발표가 났었는데, 뭐 트위터로 하여튼 이런저런 어그로를 많이 끄는 걸로도 유명한 네, 사람이고, 저는 뭐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성 갈 거야 그 합성 영상으로도 또 유명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꼭 테슬라를 뭐 좋아하거나 뭐 테슬라 차를 구매했거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뭐 기본적인 정보를 좀 짚어보자면,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태생이고, 아버지랑 같이 남아공에서 조금 지내다가 나중에는 또 어머니가 있는, 또 어머니가 출신이었던 캐나다로 건너오고, 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또 공부를 하러 왔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억양이 약간 남아공 억양이 남아있고, 대학에서 참고로 유펜을 나왔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는데, 유펜에서 물리학 전공,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 이 두 가지를 했다고 하죠. 왜 이 두 가지 전공을 했는지는 본인이 자주 얘기를 하고 다녀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 가서 또 매테리얼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다가, 그 당시 인터넷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중퇴를 하고 다 마치지 않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2라는 인터넷 회사를 만들어서 컴팩, 지난번에 그 팀 쿡이 근무하고 있었던 컴팩, 당시 최대 개인 컴퓨터 회사였죠. 컴팩에게 팔고 엑시트한 돈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은행을 창업을 하는데, 얘는 또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돼요, 결국엔. 그리고 그 페이팔은 이베이에 인수가 되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큰 돈을 버는 계기가 되죠. 이 사람은 또 이 돈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거를 본인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언맨이 이 사람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죠. 이 사람이랑 뭐 또 다른 실리콘밸리의 그런 창업가들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짜 아이언맨처럼 자기 돈으로 로켓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신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걸 만들고, 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명해졌던 스타링크라는 사업도 같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있으면 스타링크 사업이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스페이스X라는 로켓 회사로 띄운 인공위성들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회사가 스타링크입니다. 네, 그야말로 별들처럼 인공위성들을 하늘에다 띄워놓고 그걸로 링크 시켜준다라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도 창업을 하고, 이걸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죠. 최고 부자가 되고, 솔라시티라는 또 에너지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본인 사촌 둘이서 만든 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인사를 하고 한 건데, 친환경에 관심이 원래부터 좀 많았던 사람이라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 X를 창업하게 된 배경도 보니까 결국엔 친환경 때문에 했더라고요. 지구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대기 밖으로 로켓에다 실어서 보내는 사업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로켓을 살려고 이제 러시아에 갔는데 이 이상한 놈이 와갖고 로켓을 한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일론 머스크가 살려고 했던 로켓은 미사일이에요. 예, 미사일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산다 그러니까 안 팔았대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 비싼 값을 부르길래 이 돈이면 내가 창업해도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스페이스 X에 쏟아부어서 창업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뭐 다른 여러 사업들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솔라시티라는 사업도 갖고 있고, 뉴럴링크,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뉴럴링크도 하고 있고, 또 이따가도 잠깐 아마 얘기 나오겠지만 이 뉴럴링크에 있는 직원하고 또 최근에는 아이를 가졌죠. 신기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부하 직원하고, 예, 심지어는 결혼 생활 중에, 예, 뭐 그때 뭐 이혼한다 별거 한다라고 당시 배우자랑은 하고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지금 배우자와의 아이가 출생을 하기 얼마 직전에, 예, 이 뉴럴링크에 있던 직원하고 또 애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 더 보링 컴퍼니, 하이퍼루프,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개발하는, 또 그 대중교통 수단 자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창업을 하고 갖고 있고, 또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엑스코퍼레이션이라는 그 모회사 안에 넣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엑스코퍼레이션은 옛날에 본인이 창업했던 엑스닷컴 그 주소를 갖고 있다가 이걸 이제 아예 그냥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X라는 글자 혹은 기호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엑스닷컴도 그렇고 스페이스 X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모델 중에 모델 X도 그렇고, 지금 트위터를 품으려고 하는 모회사의 이름도 엑스코프,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려고 하는 앱도 이름이 X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 X라고 부르던데, 아직 그 앱으로 뭘 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트위터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거고, 나중에는 본인이 했던 페이팔의 그런 디지털 트랜잭션 기능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네, 뭐 이런 이상한 또 관심사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기행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죠. 참고로 X가 또 이 사람의 아이의 이름이기도 해요. 네. 첫째, 뭐 여러 아이를 낳았지만 요 바로 이전에 결혼했던 배우자와의 첫째 아이의 이름은 X, 그 다음에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엑사인데, 이 엑사라는 아이의 별명은 또 Y라고 해요. 네. 이 테슬라 자동차 모델이 3가 있고, 모델 3가 있고, 모델 X가 있고, 모델 Y가 있고, 또 모델 S가 있어요. 그게 원래 섹시를 스펠링을 하려고 그러다가 모델 E를 포드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를 뒤집어서 2를 뒤집어서 3를 한 건데, 네,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배경은 그렇고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성향으로도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연결성이라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그리고 넓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조언도 너무 그 단기적인 시야에 매몰되지 마라 라는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한 분야나 어떤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좀 넓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고 또 일을 하는 게 특징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인류에 대한 관심이 큰, 또 뭐 애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류 보존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결성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또 인간에 대해서도 나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내가 혼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류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생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성과 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미래에는 이어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뉴럴링크라는 사업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나 의미도 그냥 지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져 가는 그 중에 연결고리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연결성이라는 성향이 잘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회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회사다. 그걸 잘 만들면 뭐 매출이나 수익은 따라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거고 한 거지. 결국은 어쨌든 사람이 중심이다. 파이낸스 혹은 뭐 돈이 중심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집중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옛날 스티브 잡스도 그런 발언을 종종 했는데, 이 사람도 MBA를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은 숫자만 보는 MBA 혹은 투자자,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CEO, 그러니까 매니저로서의 본인의 역할보다는 엔지니어라고 부각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CEO로서의 자기의 역할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사람들 안에서도의 자신의 역할을 연결해주는 사람 정도로 보는 거죠.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연결성이라는 게 잘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하는 사업들은 다 뭔가 공통적인 테마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얼마나 지속 가능한, 뭐 인류로서도 그렇고 지구 자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들을 경계 없이 시임레스하게 잘 엮어내느냐 라는 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많이 보이는 사람입니다.